자, 그림과 같은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회로를 RLC가 직렬로 연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러한 전압을 가합니다. 이러한 전압은 순시 전압이 되겠죠. 순시 전압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저항값이 주어지고요. 오음입니다. 그 다음 얘는 오음이죠. 유도 리액턴스입니다. 그리고 얘는 오음이죠. 용량 리액턴스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회로의 전류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최대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간단합니다. 최대 전류는 최대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겁니다. 최대 전압이란 그럼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전압은 사인 앞에 있는 그 값이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최대값이 사인의 곡선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대 전압은 110의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루트 2를 빼면 실효 전압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는 대부분이 실효 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겠죠. 그리고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모두 더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루트 2에다가 플러스 유도 리액턴스는 J입니다. 10이 되고요. 용량 리액턴스는 10인데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해보면 여기서 플러스 J, 마이너스 J 없어지고 루트 2분의 110에 루트 2가 되니까 110이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냥 계산기 눌러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도 관계없습니다. 1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최대 전류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류를 우리는 최대값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시값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순시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순시 전류는 당연히 임피던스의 순시 전압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임피던스는 루트 2에 플러스 J의 10에 마이너스 J의 10 이렇게 되는 거고, 전압을 보면 여기에 최대값으로 표현해도 좋고 실효값으로 표현해도 좋은데 최대값으로 표현해보면 110의 루트 2가 되고요. 각도가 여기 보면 10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면 똑같이 눌러보면 110이 나오고 각도가 1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순시 전류는 110이 최대값이 되고요. 사인의 오메가 t에 플러스 10도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이렇게 순시값으로 표현한 거죠. 여기서 잠깐 보면 전압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류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가 변화가 없어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존재했는데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똑같아졌습니다. 이런 상태를 특별히 우리는 공진 상태라고 부릅니다. 공진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를 구하면 공진 상태가 되면 그 임피던스는 저항값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허수부, 유도 리액턴스나 용량 리액턴스에 합성된 것, 이것이 0이 되는 상태가 공진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저항만 존재하기 때문에 무효분, 허수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률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하면 무효율이
0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공진 상태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똑같아지는 상태가 된다. 임피던스가 있어도 저항만이 존재하게 된다. 요것과 요것이 서로 상쇄돼서 요것과 요것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상태처럼 된 것. 이런 상태를 공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기억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공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잠깐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리액턴스와 여기에 있는 리액턴스가 서로 같아지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똑같아지는 것이 공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합니다. 이항이라는 개념 알죠? 이렇게 이항해서 정리해 보면 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메가 제곱 LC는 1이 되는 것. 이것을 공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진 조건일 때 주파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공진 주파수라고 하거든요. 조금 더 적어보면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이것의 제곱에 LC는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진 조건이라면 여기서 F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F를 구하면 이 F가 공진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죠? 이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 보세요. LC를 없애버려야 되니까 양변에 LC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제곱을 없애줘야 되니까 루트를 씌워주고요. 1은 곱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2파이를 없애주면 되겠죠. 2파이를 양변에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공진 주파수가 됩니다. F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파이분의 1입니다. 그리고 루트 LC분의 1이죠. 루트 LC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게 공진 주파수가 되는 거죠. 공진 주파수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L 값과 C 값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는 달라집니다. L과 C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 현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진 조건과 공진 주파수에 대한 것, 이걸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공진이 그럼 어떤 것이 공진이냐? 공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허수부가 0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게 공진 조건이 되겠죠. 허수부가 0이 되는 것은 항상 역률이 1이 되는 것이고 허수부가 0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어서 주파수를 구해보니까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이런 주파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공진 주파수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본으로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공진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는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R과 L과 C의 회로가 있습니다. 이런 회로에서 여기 루트 2입니다. 여기가 j 의 1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j 의 1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가했습니다. 전압을 110에 루트 2의 최대값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최대 전류가 110이 흘렀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 이견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전압이 얼마가 걸릴까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10에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한 거죠? 5옴에다가 암페아를 곱하면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 양단의 전압은 110에 루트 2라는 전압이 걸릴 겁니다. 요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걸리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요 양단에는 110에 j 의 1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j 의 10에 110이라는 전압이 걸립니다. 여기는 얼마 걸려요? j 의 1100V 걸립니다. 1100V가 걸립니다.
여기에 10배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기도 전압이 걸리죠? 이 전압은 얼마가 걸릴까요? 이 전압은 마이너스 J의 10에 역시 110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J에 1100V가 걸립니다. 두 개가 서로 상쇄돼서 0V가 되는 거죠. 100V를 넣었는데 1000V가 걸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1100V가 걸립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 105ohm의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존재해도 이 전류는 똑같습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도 똑같고요. 여기 전압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100이 돼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습니다. 동그라미가 하나씩 더 붙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1000V에서 10,000V가 되는 거죠. 11,000V가 걸리는 겁니다. 공진 현상이 일어나면 전압이 L과 C 양단에서는 높게 나타납니다. L의 리액턴스 값이나 C의 리액턴스 값에 의해서 전압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 내압보다 높은 전압이 나타나게 되면 이 콘덴서는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게 콘덴서예요. 리액터보다는 콘덴서가 먼저 파괴가 되죠. 무엇 때문에? 공진 현상 때문에. L 값이 정해지고 C 값이 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주파수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공진 주파수라는 값이 정해지게 되고 그런 주파수가 어디선가 들어오게 되면 공진 현상이 나타나서 지금처럼 전압이 높게 나타나게 됨으로 해서 부품이 파괴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공진입니다. 시불변 선형 회로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시해도 좋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을 이렇게 가했습니다. 그때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로에 합성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L과 C에 의해서 결정되는 리액턴스 X 값이 되겠죠. XL은 플러스가 되고 XC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양의 값이 될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의 값이 되면 유도 리액턴스가 되는 거고 음의 값이 되면 용량 리액턴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오메가 C분의 1이 크다라고 하면 이 값은 음의 값을 띠게 되고 용량 리액턴스가 됩니다. 이렇게 오메가 L이 크면 이 값은 플러스가 되고 유도 리액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RI0는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고 인덕턴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XI0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찾아라 그러면 이런 개념을 알면 답이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RI0는 저항 양단의 전압이 되는 것만 쉽게 찾아내면 답은 금방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공진에 대한 개념과 유도성에 대한 개념과 용량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RLC가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허수부가 0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진 주파수에서 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 기억하시면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XI0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XI0. I0는 공진 전류가 되는 거고 X는 유도 리액턴스랑 용량 리액턴스 관계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공진이 되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XL과 XC가 똑같아지는 것이고 얘가 X가 되어지는 거니까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XI0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오메가 L I0가 되어도 되고요. 얘는 오메가 C분의 1 I0가 되어도 됩니다. 오메가는 뭐하고 똑같죠? 얘는 2파이 FR이라는 공진 주파수가 들어간 오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공진각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오메가 L I0, 오메가 C분의 1 I0. 얘는 아니죠. 얘는 I가 없습니다. 1번과 2번은 I가 없어요. 그런데 3번은 I가 있네요. 4번도 I가 있네요. 이렇게 I0가 곱해지려면 오메가 L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C니까 아닙니다. 오메가 C분의 1이죠.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공진 조건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될 수도 있고 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X가 똑같기 때문에 L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나 C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똑같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한 문제가 될 겁니다. 공진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풀 때는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이나 어드미턴스에 대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공진에 대한 개념으로 잠깐 살펴봅니다. 왜 공진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있는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값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똑같을 때 이런 회로를 우리는 공진회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진회로가 되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들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있더라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물론 여기도 흐르고 여기도 흐르는데 두 개가 상쇄되는 거죠. 하나는 뒤진 전류, 하나는 앞선 전류니까 두 개가 완전하게 상쇄되어서 허수부가 0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똑같다. 저항이 10이고 전압이 100이면 당연히 10만큼 흐르겠죠.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되니까 10만큼 걸린다. 당연히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얘는 공진이구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로 전류를 구하면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이걸 공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겁니다. 숫자로 공진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숫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다. 그러면 이 회로에서 여러분들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은 저항값 오hm 그대로 있는데요. L은 오메가 L이 될 겁니다. 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값으로 L 값과 C 값이 오hm 값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X라고 했고요. 리액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여기에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여기 허수부죠. 여기에 있는 이 허수부가 0이 되는 것, 이것을 공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되려면 이것과 이것이 서로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공진 주파수를 계산해 봤습니다.